네, 마감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대형주 매수 때 차익 실현 기회 2차 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L스토리의 박채균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쉽지 않은 날 나오셨어요. 쉽지 않은 날 불러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네. 이번 주에 제가 더 걱정이 되는 건 하루하루씩 쉬면서 퐁당퐁당 거래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이 낙폭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짙게 나타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3분기 마지막 거래일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3분기에 대한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라도 일부 좀 있을 법도 했거든요.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 외인들이 그동안에 주구장창 거의 국내 시장에서 8월 23일부터 10조 원 가까이 이렇게 팔다가 이제 이 거래일 연속해서 의미 있게 들어오는 모습이 나오니까 이제 드디어 4분기 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가질 찰나에 희망을 무참히 깨버리는 오늘 하루였죠. 좀 쉽지가 않았던 그런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3분기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게 되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움이 많이 남는 하루인데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섹터와 종목들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짚어 나가야겠죠. 그런 것들을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 게 네. 환율도 오늘 너무 많이 빠졌단 말이죠. 네, 그렇죠. 10원 넘게 빠지면서 1,300원대까지 왔습니다. 환율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환율은 추가적으로 달러 약세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 이시바 총재 이런 부분이 이시바 총리 당선 이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엔화 강세 그리고 중국 부양책에 따른 중국 경기 부양 이런 부분이 같이 맞물리면서 어느 정도 이제 신흥국 통화 강세를 좀 점쳐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가운데 달러 약세 기조, 추가적인 피컷에 대한 랠리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같이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지금 1,310원대 유지를 하고 있는데 1,300원 밑으로 좀 빠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의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뭐 들으니까 왜 이렇게 저는 속이 답답해지는가요? 네. 이런 가운데 일단 오늘 주제는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가 사실 처음에 오를 때만 해도 좋은 뉴스가 도대체 뭐가 있는데 왜 올라 하더니 어쨌든 회복을 해냈고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렇게 급락하는 가운데서도 LG에너지솔루션은 보합에서 마감이 됐단 말이죠. 색깔이 많이 바뀐 걸까요, 이제? 시장 색깔이 바뀌어 가고 있는 거죠. 그나마 어느 정도 최근에 실적 추정치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반도체 대비 2차 전지는 최근에 메탈 가격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을 형성을 하면서 올라오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뒤에서 좀 더 보여드리겠지만 리튬과 메탈 가격이 저점 대비해서 유의미한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도 2분기에 실적 적자에서 3분기에 흑자로 돌아설 수가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의 이런 수급상의 빈자리를 채워갈 수 있는 쪽으로 2차 전지를 한 손으로 꼽았었고 최근에 배터리 셀 업체 LG에너지솔루션을 중심으로 좋은 모습이 나타나는 가운데 에코앤드림, 대주전자재료 등 그와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들 중심으로는 바닥권에서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러한 가운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또한 지금 신고가를 새로 쓰는 등 상당히 좀 분위기 좋은 모습이 좀 이어지고 있었는데 오후장 들어서 외인들의 매도 공세가 나타나면서 대부분 저 음봉 마감에 다는 부분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좀 짙게 남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참 저는 더 화가 나는 게 중국에서는 경기 부양하겠다 하니까 막 시장이 환호를 하는데 우리는 뭐 밸류업 지수도 애매해 금투세 이야기도 나와 이러다 보니까 더 힘을 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뭐 정리를 해보자면 시장의 색깔이 좀 어쨌든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고 IT가 빠진 자리에 그 수급적으로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게 이제 2차 전지로 조금씩 흘러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반면에 사실 2차 전지가 대부분 많은 투자자분들의 아픈 손가락인 종목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굉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올라왔을 때라도 이제는 도망쳐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죠. 지금의 상승 동력과 그 기간에 대해서 그만큼 의심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거
있어서는 저도 거기에 대한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고 최근 이제 테슬라를 중심으로는 최근 이런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체크해봐야 될 포인트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우리가 하루 쉬고 나면 10월 2일이죠. 10월 2일 날 테슬라 3분기 이제 차량 인도량 발표가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한 달 단위 데이터를 보게 되면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났었고 특히나 이제 중국 시장에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8월 인도량 이러한 부분이 거의 월별 기준으로 최고치를 찍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단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번에 3분기 인도량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게 10월 2일 날 있을 포인트이고요. 10월 10일 날 있을 로보택시 여기 발표에서 자율주행과 추가적인 또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에 힘이 실릴 수 있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같이 체크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8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즈음에서 또 LG 에너지솔루션의 실적 발표를 통한 또 2차 전지 이런 실적 시즌 본격적으로 돌입을 하게 되는데 2차 전지 관련된 LG 에너지솔루션이 2분기 적자에서 큰 폭으로 5천억 가까운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는 확실히 긍정적으로 바뀌어가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구체적인 데이터 숫자를 확인하고 넘어가길 원하죠.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4월 달 어느 정도 상승에 대한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할 때 리튬 가격과 그리고 니켈 가격 이런 부분을 체크를 했었거든요. 최근에 리튬 가격을 보시면요. 저점 69.5위안에서 그래도 72.5위안으로 좀 올라오는 모습 자체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밑에서 지금 강하게 좀 올라오는 모습 자체가 포착이 되고 있고 70.5위안까지 최근 가격 고시하는 모습이 같이 포착이 되고 있죠. 얼마 만에 올라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동안에 계속 빠지기만 하고 저점을 낮춰 나가다가 그래도 중국에서 이런 리튬 이 부분에 있어서 CATL에서도 리튬 관련해서 이런 부분 공급 같은 경우로 좀 일부 제한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관련된 메탈 가격 반등 자체가 같이 나타나고 있더라. 이 부분이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리튬과 더불어서 우리가 같이 체크를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게 니켈 가격입니다. 니켈도 보시면요. 저점 대비해서 지금 1000불 이상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보시면 톤당 지금 가격 자체가 16,000불까지 올라왔는데 16,655불까지 올라왔는데 최근에 15,000불까지 좀 떨어지는 모습 자체도 포착이 되기도 했었어요. 15,600불 그러니까 저점 대비해서 지금 보시면 15,700불 여기 고시가 되어 있죠. 저점 대비해서 대략 한 1,000불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메탈 가격도 좀 올라오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 메탈이 올라오게 되면 이와 관련돼서 양극재 업체들의 판가로 전이 이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동안 많이 쌓아놨었던 재고 같은 경우 평가익 이런 평가 손 자체도 큰 폭으로 좀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을 찍었다 하는 인식 자체가 다시 한번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방점을 찍어줄 수 있는 게 또 테슬라의 이런 3분기 인도량 이 부분 10월 2일 날 발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와 함께 LG 에너지솔루션도 보시면 앞에서 우리가 점검을 했다시피 2분기에 2,500억까지 어닝 쇼크가 세게 나면서 좀 이에 따른 실망감이 나타나다가 3분기에는 5천억 가까운 지금 현재 턴어라운드 이런 부분 자체가 점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최근에 저점 대비 갈 길 그대로 가면서 올라오는 모습 자체가 셋업체 중심으로 같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놓고 본다면 확실하게 최근에 분위기 자체는 반전이 나타나고 있고 2차 전지, 대형주, 뭐 중소형주 할 거 없이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흔들리는 모습 자체도 같이 나타나기도 했었고 힘든 하루였지만 그래도 분위기 반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올라온다고 무조건 하루 올랐다고 파는 이러한 전략보다는 지금부터는 좀 진드가니 저점 만들어가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에 좀 베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득하게 좀 기다릴 수 있는 시점으로 돌아왔다. 지표들이 바닥을 찍고 올라오기 시작했고 실제로 LG에너지솔루션도 이번에 발표할 실적이 아마 턴어라운드 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실제로도 수급이 붙었고 주가에서도 반응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대부분 제가 2차 전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지면 좋을까요? 라고 여쭤보면 그래도 셀업체 봐야 된다. 그래도 3사 봐야 된다. 그래도 대형주 단으로 수급이 더 쏠릴 거다. 라고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동의를 하시는지 궁금하고 동의를 하신다면 왜 그런지도 궁금하네요. 네, 일단 그와 관련돼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셀 업체하고 우리가 소재 업체 분리해서 보았었을 때 앞서 LG 에너지솔루션은 적자에서 흑자로 이렇게 큰 폭으로 돌아서는 부분과 중국 쪽에서 최근에 이런 공급 과잉에 따른 이런 조절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를 얻을 수가 있는 부분이죠. 물론 수출 업체로서 환율이 빠진 부분은 좀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최근에 바닥에서 메탈 가격도 돌아서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이와 관련된 어느 정도 재고단에서 판가를 높여 잡을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 자체가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G 에너지솔루션을 중심으로 셀 업체들 지금 좋은 모습이 나타났었고, 반면 삼성 SDI는 확실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2분기 대비해서 3분기 감익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LG 에너지솔루션이 상대적으로 좀 더 강한 모습이죠. 이 부분을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 삼성 SDI의 실적 추정치거든요. 네. 이 부분 보시면 전기 전자 소재 쪽에서 오히려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2,700억에서 1,800억 정도로 실적 추정치 감익 자체가 점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셀업체 중에서는 LG엔솔이 SDI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강한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겠죠. 그러한 부분을 좀 체크를 하면서 바라보고 있고, 반면 소재업체는 왜 그렇게 못 갔냐?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를 들 수가 있겠죠. 그러한 종목들은 앞에서 우리가 광물 가격 점검을 하면서 그동안에 그냥 3개월 내내 주구장창 빠졌어요. 3분기에도 그러한 모습이 최근 들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오는 밑에서 고개를 드는 모습 자체가 같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최근에 기대를 가지면서 저가 매수 들어가는 움직임이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요, 에코프로 BM이 2분기에 대략 한 40억대, 42억 정도였나요? 네. 42억 정도 흑자에서 3분기에는 200억대의 적자 이런 부분을 추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4분기에 드라마틱하게 돌릴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실적 시즌에 본격적으로 접어드는 9말 10초 현 상황에서 놓고 본다면 확실하게 우리가 숫자로서 증명을 할 수 있는 이쪽에 줄을 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오히려 저는 소재 업체들보다는 배터리 셀 업체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배터리 소재 업체 중에서도 양극재 업체보다는 오히려 최근에 전구체나 그리고 여타 음극재 쪽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좀 더 이런 대표적인 양극재 업체보다 빨리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을 좀 선별해서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별해서 볼 수 있겠다. 양극재 업체보다는 라고 제가 들으면서 쭉 든 생각은 뭐였냐면, 그렇다면 배터리 3사 셀 업체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추가 매수도 가능한 지점일까? 라는 생각이거든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셀 3사 중에서요, SK이노베이션, 즉 SK온의 모회사죠. 이 부분 같은 경우 일단 패스를 하고요. 오히려 지금은 두 개 업체로 압축이 되는데 결국 LG 엔솔과 삼성 SDI 이 두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실적으로서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였던 게 뭐였죠? 엔솔이었잖아요. 엔솔 중심으로는 저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 SDI는 언제 사야 되느냐? 오히려 10월 말 정도. 그러니까 3분기 실적. 즉 이쪽은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소재단도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IT 전기 전자 소재. 이 부분에 따른 불확실성 자체가 나타나면서 실적의 눈높이 자체가 최근에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분위기예요. 우리가 9월 달에 경험을 했잖아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실적 추정치 하향 조정을 통해 최근에 시장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 오히려 실적이 안 좋게 나오게 되면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실리면서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보면 삼성 SDI는 10월 말 정도, 그리고 LG 엔솔은 지금 현 시점이라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3사만 들고 계신 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소재 업체 사실 워낙 잘 갔었기 때문에, 그리고 급락이 너무 빠르게 나왔기 때문에 대응 못하신 투자자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소재라든지 장비단, 2차 전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기다립니까? 지금은 오히려 좀 좀 더 확인이 필요하긴 한데 좀 용기를 내봐도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오랜만이거든요. 올해 4월 달에 그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리튬이나 니켈 가격도 올해 4월 달에 어느 정도 저점 대비해서 한 25% 정도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한두 달 정도 짧게 2차전지 관련된 랠리가 나타났다가 그때의 이제 고점을 찍고 나서 기존에 저점을 깨고 다시 한번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힘들었었거든요.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면 리튬 가격 기준으로 86.5위안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109.5위안까지 25% 올라갔다가 최근에 69.5위안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72.5위안까지 일부 반등이 나오기는 했는데 그러한 모습 사실은 많이 아쉽죠. 아쉬움이 남지만 그래도 우리가 4월달, 5월달 때 기대했었던 그러한 저점을 찍으면서 돌아가는 분위기 이런 부분을 만들어줄 수 있고, 마침 또
반도체에서 빠진 수급이 갈 곳 잃은 자금이 이런 저점 매수 이런 부분을 노리면서 2차 전지로 들어오는 모습을 우리가 바이오를 통해서 일부 유추하면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현 시점에서는 그래도 용기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용기를 낸다고 해도 아무 종목이나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어쨌든 소위 물타기라고 하죠. 단가를 내리든 아니면 신규 매수를 하든 종목을 골라야 할 텐데 2차 전지 내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고르면 좋을까요? 일단은 딱 투 트랙으로서 분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셋업체 중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LG 에너지 솔루션을 중심으로 관련된 숫자가 뒷받침되고 있는 종목을 1차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재업체 안에서는 양극재와 양극재 아닌 종목들로 좀 분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양극재는 지금 그래도 밑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라도 노리면서 최근에 밑에서 올라오는 부분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좀 더 이제 올해 4월, 5월, 6월 달처럼 메탈 가격이 추가적으로 올라오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면서 천천히 사셔도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최근에 반응이 나오는 쪽은 대주전자재료나 에코앤드림 같이 그 음극재 쪽 대표적인 핵심적인 종목 그리고 이런 전구체 관련돼서 가장 최근에 이제 출하량 자체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 좋은 모습이 같이 포착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오히려 대주전자재료, 에코앤드림 이런 쪽에서 우리가 좀 기회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소재 외에 장비단 이런 쪽은 추가적인 발주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캐즘의 영역 이런 부분에 들어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은 추후에 숫자 돌아서는 거 소재단 돌아서는 거 확인하면서 차분히 대응하십사.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LG 에너지 솔루션과 양극재 외의 이런 소재 업체 그 중에서 에코앤드림과 대주전자재료 이러한 종목들을 좀 탑픽으로서 점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제가 정리할 필요가 없이 깔끔하게 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접근 가능한 종목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 말씀해 주셨고 탑픽으로 볼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오늘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가지고 나와 볼까 이런 것들 생각을 했지만 이미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에코앤드림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에코앤드림 보시면요. 에코앤드림은 최근에 저점 대비해서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남들 캐즘으로 인해서 오히려 2차 전지 그 중에서 관련된 소재의 출하량이 줄어들고 있을 때 에코앤드림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상당히 특이한 게 전구체거든요. 네. 그러면 양극재하고 그대로 연동이 되는데 양극재의 출하량 자체는 꾸준히 줄어드는데 에코앤드림은 그동안에 이제 캐파 이런 부분이 워낙 적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꾸준히 늘려나가면서 출하량 자체가 증가하고 있으면서 가장 먼저 바닥 탈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되돌림의 기준을 장기 평선과 기존의 고점 라인 때 이 부분은 돌파를 신호로 잡는데 이미 이러한 것들은 2주 전에 먼저 돌파를 하는 모습 자체가 포착이 되었고 최근에 상승 흐름을 그대로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고점 라인 때 이런 부분은 추가적인 돌파 시도는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목표가 이런 부분 좀 설정을 할 때 상방으로 좀 열어놓고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한 5만 5천 원까지 1차 목표가 제시를 하지만 만약에 2차 전지 관련된 추가적인 되돌림 흐름이 나오게 됐을 경우에 기존 7만 원까지 찍어놨던 그 전력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 생각을 하게 되면 한 7만 원까지도 충분히 바라보면서 1차적인 목표가는 5만 5천 원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손절 라인 때 이러한 부분은 최근에 이제 추세선 이 부분이 대략 한 3만 8천 원, 9천 원까지 올라오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고 저점을 추가적으로 깨지 않는 가운데 이러한 상승 추이를 이어나가게 된다면 저라면 손절가 한 4만 원 정도 체크를 하면서 현 시점에서 한 10% 정도 손절 라인이거든요. 이게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추세적으로 충분히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캐파 자체를 꾸준히 늘려나가고 있는데요. 청주 공장이 연산 캐파가 연간 5천 톤에서 지금 군산 공장 연간 3만 톤까지 추가적으로 이전을 설치를 하면서 캐파 자체를 한 6배 이상 증가를 시키는 부분이고 올해 말과 내년 초에 이제 완공을 해가지고 이런 캐파를 그대로 이제 실적으로서 연결이 될 수 있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실제 양산 경험이 있는 전구체 업체 3사가 에코앤드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리고 동사거든요. 그런 것들 생각을 해놓고 본다면 그 안에서 가장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에코앤드림뿐만이 아니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보면요. 전구체 업체인데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을 그대로 이어나가는 모습이잖아요. 그 안에서 핵심적인 종목으로서 에코프로 머티보다는 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에코앤드림 같이 한번 오늘 점검을 해봤습니다. 캐파가 늘어나면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한 거겠죠. 그 부분에서 좀 차별화된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라면서 에코앤드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GL스토리의 박채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